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1.61% 상승, 제약은 플러스 2.79%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시장 전반은 조정 양상을 보였습니다만 셀트리온은 양봉의 모습으로서 강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두 종목 모두 윗꼬리가 길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미시적으로 봤을 때요 7월 최고치를 기록을 한 모습이죠. 시장 전반의 조정, 그리고 주도주였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쪽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된 반면에 셀트리온은 외국인들이 188억의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들도 375억의 매수를 보인 모습입니다. 자사주는 주가가 오르면 안 삽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좀 끈다 이런 측면이고요. 공매도는 2,000주 가까이 나온 모습입니다. 제약도 외국인들이 25억의 매수, 기관들은 2억의 매수를 보인 상황입니다. 7월 들어오면서 셀트리온의 주가 움직임은 저점을 계속 높여 나가면서 종가를 양봉으로 만들어 나가는 케이스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죠. 또한 7월 들어오면서 시장의 평가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2분기에 대한 어닝 시즌, 이에 따른 실적 전망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두 개의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두 개 보고서 모두 목표 주가를 상향을 시켰습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에서의 보고서는 목표 주가를 24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을 시켰고요. KB증권의 보고서에서는 목표 주가를 26만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예상을 했던 대로 셀트리온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목표 주가 역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다올투자증권의 자료를 살펴보면요. 진펜트라 판매 효과는 하반기부터, 2분기 매출액은 8,353억, 영업이익은 715억이죠. 시장 기대치 상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연간 매출액은 3조 6,960억 원으로 잡았으며 영업이익은 6,792억을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전망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출액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7,959억으로 잡았었는데 이번에 8,353억으로 높였다는 이야기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역시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를 한 것이죠.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진펜트라에 대해서 3분기부터 매출액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죠. 하반기 추가적인 PBM 등재 기대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적정 주가도 25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는데 25년 실적 추정치를 상향을 하면서 미리 땡겨서 적정 주가도 높였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KB증권의 자료를 보시면요. 제목은 가속도가 붙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목표 주가 26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에 대해서는 8,154억, 영업이익은 774억, 컨센서스를 상향하는 수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 이번 2분기에서 우려했던 램시마에 대한 부분,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였죠. 그런데 시장 점유율 잠식 없이 램시마의 견조한 성장이 2분기에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KB증권 역시 2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를 했고요. 연간 추정치, 특히 25년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진펜트라를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인데 이 얘기는 특히 번들링 효과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인 스테키마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TNF 알파 억제제, 인터루킨제 이런 데 전부 다 공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에 모든 기전별로 제품이 다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특성상 환자가 한번 전환이 되게 되면 꾸준히 계속 처방할 수 있다는 점도 차별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제품들을 한목에 묶어서 번들링으로 가게 되면은요 PBM과의 협상에서도 유리하고 도매상과의 수수료 협상 이런 부분에서도 유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후속 파이프라인도 순항 중이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요 최근 미국에서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요 PBM에 대해서 부정적인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의약품 시장에서 거의 독보적이죠. PBM 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은 약가 인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PBM들이 시밀러 제품들이 약가가 싸니까요. 커버리지 즉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를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약가가 인하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시밀러 쪽은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른 판매 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KB증권에서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목표치에 대한 언급은 아니지만요. 그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야기를 한 것은요. 34만 8천 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물론 이것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볼 케이스 시나리오인데요. 연구 성장률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정도는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 조건은 진펜트라가 예상보다 빠른 PBM 등재 이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죠. 후속 바이오시밀러도 예상보다 실적이 빨리 나오는 상황이 나온다면 34만 8천 원까지도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26만 원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최악의 시나리오는 진펜트라가 예상보다 PBM 등재가 잘 안되고 또한 후속 바이오시밀러들도 예상보다 더디게 침투가 되는 최악의 목표 주가는 18만 1,000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표 주가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요 변한다는 측면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개 보고서까지 포함해서 7월 들어서 나오는 보고서들은 다 좋다는 이야기죠. 셀트리온의 기업 가치에 대해서 주가 역시 새롭게 한 단계 높은 단계로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24만 6,471원인데요. 오늘 두 개 보고서들이 다 목표 주가를 높였기 때문에 월요일 되게 되면 이 수치는 또 올라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펀더멘탈 실적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직접적인 변수인 수급의 변화 이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잠시 후에 언급을 드리고요. 오늘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3분기 바이오 시밀러 마켓 다이나믹스라는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간단히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휴미라 시장 쪽에 유플라이마죠. 유플라이마가 지난 5월 10일 날 저가 버전을 출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개 제품을 갖추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궁금한 휴미라 시장의 시장 점유율 상황을 보시게 되면요. 일단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는 5월 10일 날 저가 버전이 나왔기 때문에 5월달 실적은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리지널인 휴미라의 시장 점유율이 77%까지 내려왔다는 것이죠. 그 시점이 바로 4월 달부터라는 것이죠. 그것은 4월 1일부터 1위 PBM 업체죠. CVS 케어마크에서 휴미라를 선호 목록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코다비스인데요. 시장 점유율이 10%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CVS 쪽에서 프라이빗 라벨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죠. 상표만 코바디스로 바뀐 것이고 제품은 산도스가 만든 하이리모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BM들이 자체적으로 상품의 이름을 하나 또 만드는 겁니다. 마치 이마트나 이런 쪽에서 PB 상품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유플라임에도 저가 버전이 나온 상태에서 하반기에는 기대를 해보자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의 또 다른 신제품이죠. 베그젤마인데요. 베그젤마는 좋습니다. 지난 1분기 3%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했고요. 출시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괜찮은 속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요. 시장 점유율이 조금만 올라가도 매출액은 괜찮게 나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즉 램시마 미국에서는 인플렉트라가 되는 것이죠. 26%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태. 우려보다는 시장 점유율이 크게 안 떨어졌다는 앞에 KB증권의 보고서가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인플렉트라의 가격은 계속 하향 추세죠.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셀트리온 쪽에서는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원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한 수율 작업 개선을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툭산 즉 셀트리온의 트룩시마를 보시면은요 30%의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지키고 있는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코즈마는 여전히 2% 전후의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나온 이번 자료는요 실제적으로는
1분기에 대한 정리 자료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는 6월까지인데요. 7월 중순 약간 지나야만 6월달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 2분기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인플릭심합 쪽인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이 자료에 포함이 될 것이냐, 앞으로 여기에 편입이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요. 글쎄요, 그것은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인플릭심합이기 때문에 같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신약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하반기 실적 부분들은요, 8월 중순 이후 가서 확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 수급적인 측면을 살펴보는데요. 오늘 외국인들은 99,900주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어저께 4,500주 매수했는데 오늘 매수 규모는 늘어나는 모습이죠. 7월 들어서 일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은 규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7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봤을 때 아직 외국인들의 누적은요 63,000주대의 매도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 2일, 3일, 4일 요때 매도 규모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예상이긴 하지만 다음 주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이 될 가능성, 그렇다면 7월 달은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 우위로 전환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한편 국내 기관 투자가들 상황을 보시면요, 7월 들어서 투신권의 규모가 가장 많습니다. 물론 금융투자와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금융투자는 단기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본다면 투신권이 기관들 가운데서는 주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투신의 주도가 앞으로 지속이 좀 돼주면서 연기금이 가세를 하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누적으로 순매수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투신과 외국인들 쌍끌이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루했던 박스권의 고점대 돌파 가능성인데요, 금리 인하 변수죠. 즉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시장 전반적인 구도 역시 새롭게 변할 수 있다는 측면이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박스권 고점 돌파 가능성의 이유는요, 무엇보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박스권의 고점 가격은 정확하게 197,000원이죠. 돌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가능성도 이미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는 측면이 세 번째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큰 흐름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단기적인 흔들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고, 또한 이것은 기회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월봉상으로 일단 상승 이후 충분한 조정 기간을 거친 상황이고, 또한 금리, 실적, 수급 세 가지 측면 모두 우호적이라는 측면에서는요, 2단 상승이 이제 출발이 되면서 박스권 고점 돌파, 그리고 20만원대 안착, 단계적인 상승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